컴포넌트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게임 오브젝트 자료형은 예를 들어서 이 게임 오브젝트 분모 형태 클래스를 하나 설계를 해놓고 얘를 상속받는 애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작업이 예를 들어서 좀 늘어났다고 봅시다. 어, 이동이 가능한 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플레이어란 몬스터는 그러면 게임 오브젝트를 상속받는 이동 가능한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오브젝트를 또 상속받는 플레이어 몬스터가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늘다 보면 너무나 이렇게 많은 구조를 우리가 따로따로 설계를 해야 되고 또한 복잡도가 너무 올라가게 돼버리죠. 어, 그려질 수도 있어야 되고 이동도 가능해야 되고 거기서 또 예를 들어서 충돌까지 가능한 게 있다고 하면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클래스들이 이렇게 중복 처리가 될 것이고 또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를 이쪽에서 과연 다 쓸까요? 다 쓰지도 않겠죠. 음. 그래서 이러한 상속 구조의 단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고안된 게 컴포넌트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컴포넌트를 배열 같은 걸로 이제 여러 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각각의 기능을 따로 처리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을 따로따로 전부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화면에도 나와야 되고 자동으로 움직여야 돼. 그럼 AI 컴포넌트랑 렌더 컴포넌트 추가를 해주고 내가 어떤 놈은 화면하고 나와야 되고 물리 처리도 해줘야 돼. 그럼 이 두 개만 추가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추가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컴포넌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유니티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트랜스폼 컴포넌트, 메쉬 렌더러 컴포넌트, 박스 컬라이더 컴포넌트를 추가해서 각각의 제각각 다른 기능들을 적용받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 언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컴포넌트는 이제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자, 애드 컴포넌트를 통해서 컴포넌트 벡터에다가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 있게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를 가져와야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이동 관련된 데이터를 처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렌더러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화면에 그림 그리기 위한 데이터를 처리해 주던가 그래서 겟 컴포넌트로 가져와 줍니다. 다이나믹 캐스트는 그 부모 자식 간의 포인터 타입을 변환을 할 때 해당 타입이 맞다면 주소값을 그대로 반환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다면 널을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포넌트마다 타입을 하나씩 저장해둬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다이나믹 캐스트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동적으로 체크를 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오브젝트는 내부에서 업데이트할 때 컴포넌트만 업데이트를 돌려주면 되고요. 렌더할 때도 컴포넌트만 렌더를 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트랜스폼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위치 데이터만 처리를 해줄 거고 렌더러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는 자, 화면에 그려주는 용도만 이렇게 처리를 따로 해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게임 오브젝트가 얘가 이동도 처리하고 그림 그려주는 것도 처리해주고 동시에 처리했던 거를 굳이 컴포넌트라는 걸로 따로 이렇게 쪼개서 자, 이동 관련된 거 따로 하나 객체 따로 두고요. 렌더러 그림 그려주는 거 따로 하나 객체 따로 두고요. 뭐 나중에 추가가 될 거지만 충돌 같은 거 객체 하나 따로 두고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그럼 각각의 배열에 하나에 담아놓고 해당 함수로 찾아가서 각각 로직에 맞춰서 실행할 수 있게 체크해줬던 문법 저희 가상함수 있었죠? 그래서 컴포넌트의 이 업데이트, 렌더, 레이트 업데이트, 이니셜라이즈 함수는 가상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고 또 컴포넌트들끼리 다른 컴포넌트를 가져와야 될 수도 있어요. 스프라이트 렌더를 보시면 내가 화면에 그림을 그려줄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트랜스폼 컴포넌트에 접근해서 위치를 가져와 줘야겠죠. 음, 그래서 컴포넌트는 항상 자신의 게임 오브젝트형을 들고 있어 주는 겁니다. 그럼 해당 오브젝트에 접근을 해서 get 컴포넌트 함수로 우리가 원하는 컴포넌트를 들고 올 수도 있으니까요. 템플릿을 이용하면 이제 이렇게 동적으로 다이나믹 캐스트 이용해서 체크해서 가져와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앞에 전방선언이라는 문법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게임 오브젝트가 이미 컴포넌트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컴포넌트가 또 게임 오브젝트를 참조하게 되면 순환 참조로 인해서 빌드가 안 됩니다. 무한 루프처럼 계속 서로 참조 돌다가 빌드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헤더 파일에는 나 이런 형태야 라고 포인터 타입의 형태만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로직을 가져다 사용할 때는 어디서 사용을 하냐? CPP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내가 헤더 파일에서 이런 포인터 형태라고 데이터 타입만 전방에 선언을 해주시면 CPP에 접근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환 참조가 일어나지 않게끔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게임 엔진을 보시면 이제 하나씩 디버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업데이트 렌더 부분만 보면 되죠. 자, 그럼 씬의 업데이트에서 게임 오브젝트들을 업데이트 돌려주고요. 게임 오브젝트 안에선 컴포넌트들의 업데이트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나 트랜스폼 렌더러 돌려주고, 자, 그 다음에 렌더 마찬가지로 게임 오브젝트 렌더를 돌릴 때, 자, 트랜스폼의 렌더 지금 뭐 아무것도 저희가 그려놓진 않았죠. 나중에 필요하면 뭐 위치 데이터나 이런 것들 화면에 그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프라이트 렌더러 해서 우리 원래 게임 오브젝트 안에 다 들어있던 이 로직을 렌더러가 따로 들고 있게 됐죠. 쪼개 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그려주고, 그려줄 때 위치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그걸 우리가 트랜스폼 컴포넌트에 담아놨죠. 게임 오브젝트에 접근해서, 그렇죠? 거기서 트랜스폼의 컴포넌트를 들고 온 다음에,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에 그려주는 거죠. 요거를 이제 몇 번 게임 오브젝트 개수만큼 반복을 해주면 물체를 전부 제각각 화면에 이렇게 잘 그려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까지만 구조를 좀 바꿔주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스크립트도 컴포넌트로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구조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